궁금한데 왜 형통하다고 하나요? 그러게요. 회사에서 실직당하고 대학교 시험다 떨어졌는데, 야, 너 잘됐다. 형통하다는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자, 지금은 곤궁해. 일이 안 풀려. 근데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거는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정반대 개념입니다. 근데 곤궁한 거는 형통하다라고 했습니다. 주요 괴사에 나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어, 내가 이제 대학교 시험 봐서 떨어졌거나 사업을 했는데 망했거나 뭐 내가 뜻한 바가 안 됐어. 그러면 사람이 자포자기할 정도로 실망스럽고 정말 괴롭습니다. 다 그래요, 정말. 그런데 내가 자포자기할 정도로 실망스럽고 하면 할수록 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일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차나 비행기를 타려고 열심히 가는데 길이 밀렸어. 차가 밀려. 그래서 결국은 못 탔어. 그럼, 기분 되게 나쁘죠. 일이 안 풀리네, 보다. 여행 망쳤구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뉴스에 떠. 그 비행기나 열차가 문제가 생겨서 그 다들 힘들었다라는 기사가 떴다고. 그럼 음, 어떻게 돼? 그걸 안 탄 게 다행이죠. 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그죠? 자, 우리는 보통 기차나 비행기를 놓치면 실망합니다. 내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갔어. A라는 회사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방했어. 기분이 엿갔죠. 그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A라는 회사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오히려 떨어진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 내가 아까 예를 들은 겁니다. 비행기를 놓쳤다 탔다를 예를 들은 거지만 A를 마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맞아. 들어가서 문제가 됐습니다. 떨어진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A라는 회사에 시험 봤다 떨어져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떨어진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의 활력을 찾아서 다른 걸 다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일은 뭐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곤궁할 때요.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 시야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몸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음,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펼칠 수가 있어요. 비록,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논어인가, 그 약간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몸은 죽을지언정, 몸은 힘들지만 도를 깨우쳐서 그 희열은 음,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활하다 보면 집이 가난해. 진짜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힘들어.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 라고 하면 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그 전직 대통령이셨던 모모께서 가택연금을 당하셨대요. 그 제가 뭐 실명을 이름을 안 하는 거는 뭐 예의상 하는 거니까 다 짐작하실 거예요. 가택연금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교도소에 있거나 가택연금 당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니까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정말 그런데 안방에서 서재까지 가는데 정장을 해요. 안방하고 서재가 얼마나 거리가 된다고. 근데 출근하듯이 정장을 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서재에 가서
책을 읽고 저술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또 아침에 조깅을 또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교도소에 있는데도 자기에서 뭐 회고록을 적거나 정리를 합니다. 오히려 그 활동의 자유를 억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가 있는 위기나 힘든 거를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제가 알던 어떤 분은요, 제 선배입니다만 그분도 교도소에 꽤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야생을 관찰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편지 글을 쓰면 야생을 관찰하고 글을 부엌 같은 글을 써요. 나중에 그 책을 내고 오히려 그게 그 발전한 계기가 됐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곤궁할 때 확 깔아는 사람이 있고요. 곤궁하지만 오히려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 이게 전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음, 장님이 됐대요. 사람이 장님이 되면요. 시력을 잃는 순간 청각은 더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또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발전시켜서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건강이나 운세를 찾는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비록 시력은 눈은 멀었지만 오히려 귀를 더 활용해서 그 분야에서 일가견을 한 그런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옛날 얘기죠, 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또 사마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궁형을 당했대요. 진짜 그 당시 궁형을 당하면 치욕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기로 사기라고 하는 책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마천을 기억을 하죠. 그러면 그분은 비록 몸은 곤궁하겠지만 자기의 뜻을 이뤘으니까 그거는 형통한 거죠. 일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형통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말이 됩니다. 대학교 떨어졌어. 근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잘 될 수도 있다. 회사에 떨어졌어. 회사 실직당했어. 근데 오히려 더 형통하죠.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갑자기 돌연사할 수도 있었는데 회사에서 실직당한 게 오히려 잘 된 거죠. 자기 건강을 되찾을 수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는 별의별 경우로 다 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게 공존한다. 동시에 써 있다. 곤궁한 것이 곧 형통하다라고 주요해서 역발상으로 제시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 좋은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주역이다. 삼해제를 여기서 알려주는 게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